네, 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 오늘은 강성학 교수의 칼럼이 아시아투데이에 실렸는데요. 아주 잘 현 국제 정세를 분석한, 역시 국제 정치의 대가시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대통령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시고 발표도 많이 하신 분인데, 강성학 전 교수의 오늘 글, 지금 트럼프 제2기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이냐, 큰 의미가 있어서 아시아투데이의 칼럼을 오늘 소개합니다. 제목이요, 제2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요새화 포트레스 아메리카 정책을 달성할 수 있을까?입니다. 아주 의미심장하고 공부가 되는 내용입니다. 일단 부제목을 보니까요, 제2기 트럼프 행정부는 안보 무임승차를 해온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들에게 노골적인 부담과 책임을 요구할 것이다. 부제목이 아니라 이제 썸머리, 요약본이 앞에 좀 나와 있습니다. 계속 읽으면요, 나토의 회원국들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트럼프는 미국의 나토 탈퇴마저 고려할 것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이 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에 합당한 부담과 책임을 요구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미국에게 동맹국으로서 군사적으로는 물론이고 특히 경제적으로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부각시켜야 한다. 이런 썸머리인데요, 오늘 내용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썸머리까지 달았네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미국의 45대 대통령을 역임한 도널드 트럼프가 2024년 11월 5일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되었다. 그는 미국의 역사에서 대통령을 역임한 뒤 재임에 실패하고 그 뒤 4년 후에 다시 대통령으로 당선된 유일한 인물은 아니다. 이미 제22대 대통령 그로버 클리블랜드가 남북전쟁 후 공화당의 긴 집권의 시기를 종식시키면서 처음으로 민주당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는 재선에서 실패했다. 그러나 4년 후에 클리블랜드는 제24대 대통령으로 재선되어 단임으로만 2차례 대통령을 역임했었다. 이것은 19세기 말에 있었던 일이며 그는 2번이나 대통령을 역임했지만 조용히 잊힌 전직 대통령이었다. 그 후 거의 1세기 반이 흐른 21세기에 트럼프가 클리블랜드의 역사적 전철을 밟아 제45대 대통령을 역임한 뒤 다시 47대 미국의 대통령으로 재선되었다. 트럼프는 역사에서 쉽게 잊혀질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그는 미국 외교 정책을 미국의 가장 전통적인 기조인 조지 워싱턴과 에브라함 링컨 시대의 고립주의로, 즉 미래로의 복귀, Back to the Future를 달성하려고 단단히 결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이런 미국 요새화 정책도 미국의 역사상 결코 처음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미국의 고립주의적 정책은 미국의 가장 오래된 전통이었다. 미국은 독립혁명 때 동맹국 프랑스의 도움으로 성공했지만 건국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당시 약소국 미국은 국제적 중립 혹은 유럽으로부터 고립 정책의 토대를 놓았다. 그것은 미국 외교 정책의 첫 기조로서 워싱턴 규칙으로, 그리고 19세기 남북전쟁 때에도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준수했으며 20세기 제16대 우드로 윌슨 대통령에 의해 1차 세계대전 참전 때까지 1세기 이상 미국인들에 의해서 유지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은 미국이 전 세계의 자유와 평등을 가져옴으로써 미국의 국가적 목적을 달성할 수단이었다. 미국의 참전은 전쟁을 종식시킬 뿐만 아니라 권력 정치도 역시 종식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의 19세기 긴 고립주의에서 탈피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미국의 목적과 참전 사이에 보이는 모순이 제거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참전은 미국 목적의 절정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미국이 자국을 위해 영토나 다른 어떤 이득을 추구하지 않음으로써 소극적인 방식으로 그것의 목적에 충실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자신의 자유에서 평등을 모방할 모델로 제시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해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피를 뿌리고 재정을 소비하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그것의 목적에 충실할 것이다. 즉, 그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미국을 모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윌슨의 사상과 행동에서 민주적 십자군은 20세기 환경에 적응한 미국 목적의 논리적 확장이었다. 윌슨 대통령의 평화 계획인 전후 평화 계획인 14개 조항은 전 세계에 의해서 미국 목적의 사도로서 사실상 수락되었다. 세계는 윌슨의 원칙들을 위해 미국의 힘을 기대했다. 그러나 미국은 세계를 실망시켰다. 윌슨은 권력 정치의 짐으로부터 세계를 자유롭게 한다는 약속에 직면하여 그는 그 목적을 지원하는 말밖에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다. 당시 영국 수상 로이드 조지가 지적한 것처럼 미국인들은 십계명과 산상수훈의 유일한 후견임의 책임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지원과 책임의 실질적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들은 그것의 수락을 단호히 거절했다. 윌슨 대통령의 원칙들은 청사진이 아니라
이정표에 지나지 않았다. 미국은 1920년 국제연맹을 거부함으로써 윌슨 대통령의 십자군 목적을 극적인 방식으로 청산하고 1930년대에 무조건적인 미국 우선주의 정책 The American First Policy, 말해서 미국 고립주의를 선택했다. 그것은 행복한 귀환이었다. 그리하여 윌슨 대통령의 실패는 고립주의 형식으로 돌아가는 미국 외교정책의 반전을 초래했다. 따라서 트럼프의 고립주의 정책은 이런 미국의 역사를 이해한다면 이상할 것이 별로 없다. 미국의 국가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또 한 번의 외교정책 변화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21세기 국제적 상황에서 미국 국가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라 생각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동맹국들이 그것을 탓하는 것은 사실상 자가당착이며 뻔뻔스러운 행위다. 왜냐하면 모든 국가들은 각자가 이미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해왔고 또 지금도 그들은 그러고 있기 때문이다. 그 윌슨과 그의 정신을 이어받은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국제적 자유주의가 두 번째 기조가 되어 제2차 세계대전 후 줄곧 미국 정책을 지배하는 두 번째 기조가 되었다. 그리고 1969년 제37대 대통령 리차드 닉슨이 20세기 초 잠시 등장했던 제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스벨트의 소위 외교정책의 현실주의를 부활시켜 새로운 세 번째 기조를 세웠다. 그 잠시 제39대 대통령 지미 카터의 도덕주의가 등장했지만 그것은 곧 제40대 도널드 레이건의 대통령의 신보수주의 네오 컨서바티즘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며 네 번째 미국 외교 정책의 기조를 이루었다. 이런 신보수주의는 제43대 대통령 조지 부시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리고 또다시 제44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의한 평화주의 신드롬을 잠시 보이다가 그것은 곧 제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신고립주의 강력한 바람에 의해 휩쓸려 버렸다. 그리고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약한 국제주의를 잠시 거쳐 다시 보다 강력한 형태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의 기조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세기 말에 냉전이 종식되고 21세기의 상대적 평화의 시대가 계속되자 미국의 긴 냉전 시대에 미국이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겁고 일방적인 국제주의적 짐을 내려놓고 싶어 했다. 이런 미국의 국내적 분위기를 간파한 도널드 트럼프가 그의 첫 재임 기간에 미국 먼저, American First라는 정치적 슬로건으로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또 추진했다. 그러나 일종의 트럼프 독트린이라고 불러도 좋을 그의 미국 우선 정책은 그의 첫 임기 동안에는 트럼프의 요란한 슬로건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 특히 유럽 동맹국들의 냉소적 반응으로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즉 트럼프는 국제적으로 소동을 일으켰지만 실제로 그의 대외 정책에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트럼프는 자신의 제2기 임기 동안에는 그것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매진할 것이다. 그렇다면 제2기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에 거의 안보 무임승차를 해온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들에게 노골적인 부담과 책임을 요구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선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에게 각국의 국력에 걸맞는 안보의 부담과 책임을 전가하려 할 것이다. 더 이상 유럽의 안보를 미국이 혼자서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에 설 것이다. 나토의 회원국들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트럼프는 미국의 나토 탈퇴마저 고려할 것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이 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에 합당한 부담과 책임을 요구할 것이다. 1969년에 발표된 닉슨 독트린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길 트럼프는 원할 것이다. 일본은 아베 정권 이후 미국이 보다 큰 역할과 책임을 담당할 준비를 해왔다. 문제는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은 동북아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나 그것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 동맹을 내세워 미국과의 동맹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이제는 미국과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는 가치 동맹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미국에게 실제로 가치가 있는 동맹국이 될 것을 트럼프에는 요구할 것이다. 트럼프는 정치 기업가가 아니다. 그는 기업가 정치인이다. 그에게는 경제적 합리성과 이익이 무엇보다 우선한다. 이런 트럼프의 정책에 미국인들은 웃고 미국인을 제외한 세계인들은 울상이 될 것이다. 1990년대 갑자기 냉전이 종식된 뒤 미국인들은 냉전을 치르는 동안 일방적으로 미국의 자산을 지나치게 낭비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군사 전략적으로 말해서 미국의 군사력은 대소 봉쇄 정책을 위해 무리하게 과잉 확장되었던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들은 사실상 냉전 기간에 안보 무임승차를 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리하여 이제 오랫동안의 무임승차의 관행을 중단하고 모든 동맹국들이
국력에 어울리는 부담과 책임을 지게 할 필요성이 드러난 것이다. 만일 합당한 책임을 거부하는 동맹 국가가 있다면 그것은 이제 그 국가와 동맹 관계를 청산해도 좋다는 입장을 설득력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미국에게 동맹국으로서 군사적으로는 물론이고 특히 경제적으로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부각시켜야 한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군사적 및 경제적으로 미국의 정책에 직접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못마땅하여 만일 한미동맹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내일 당장 전국민 동원체제로 전환하여 안보국가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분명히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지만 아직은 상대적으로 주변 국가와 같은 수준의 군사적 강대국이 결코 아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최강의 동맹국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오늘날 미국보다 더 좋은 동맹국이 과연 있을 수 있겠는가? 미국은 최소의 비용으로 편안했던 19세기의 고립주의로, 즉 미국의 요새화, 보다 자세히 말한다면 미 대륙의 요새화로 회귀하고 싶어한다. 20세기 초 미국은 아주 만족한 국가였다. 미국의 전통적인 자유의 평등이라는 국가적 목적은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했으며 20세기 두 번째 대통령 시어도 루스벨트는 국제적으로 미국을 서반구의 보안관으로 자처했으며 내적으로는 경제적 성장이 절정을 이루었다. 그러나 21세기에 미국은 온통 불만스럽다. 그렇지만 트럼프가 추구하는 미국의 고립주의 정책, 즉 미국의 요새화는 미국에겐 중대한 정책적 실수가 될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의 환멸을 느낀 미국인들이 고립주의로 돌아선 결과는 미국인들이 인정하듯 제2차 세계대전이었다. 미국이 국내 문제에서 탈피한다고 해서 국제 문제에서 탈피한다고 해서 세상이 더 안정되고 평화로운 것은 아닐 것이다. 미국은 국제 문제를 피할 수 없다. 오늘날 미국의 외교 정책은 인류 모두의 운명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고립주의는 천하대란을 유발하고 방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은 멀지 않아 서부 영화 돌아온 서부의 사나이처럼 다시 국제주의로 돌아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이렇게 강성학 의료대 명예교수가 잘 진짜 국제 정치를 분석하고 전망을 했는데요. 트럼프 2기 아시아 투데이에서 아주 의미 있는 칼럼을 실었네요. 큰 담론이죠. 큰 담론이면서 이제 그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제 고립주의로 아메리칸 포스트와 그다음에 세계의 평화 이러면서 뭐 예를 들어 바이든이 펼쳤던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와의 이제 현실도 직면해 있지만 큰 담론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의 충돌 있는데 트럼프는 현실주의 강력한 현실주의 힘을 앞세운 평화 그렇죠. 그 다음에 미국을 강력하게 만들면서 세계 평화가 온다. 미국적 가치에 충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걸 비판하고 걱정을 하는데 어느 나라 여기 저 칼럼에도 쓰셨지만 강성학 교수가 어느 나라나 자국 이익이에요.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로 미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를 우리가 못마땅하게 여길 수는 있지만 그거를 인정하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럼 미국을 포기할 것인가? 미국을 그럼 동맹을 깨고 그럼 우리가 뭐 중국하고 붙을 것인가? 그건 우리의 결정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손해가 훨씬 더 크다. 잘못하다가 나라 맥힐 수도 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동맹국으로 우리가 삼은 거예요. 그럼 미국은 한국을 필요로 의해서 또 동맹국으로 삼은 거고 각자 자기네 나라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치를 하는 게 국제정치입니다. 국제정치의 제1 기본은 국제정치는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국내 정치는 뭐 다소 의리 이런 게 통해서 정치적 의견이 달라도 의리를 위해서 이익을 조금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감옥도 갔다 올 수도 있어요. 의리를 위해서. 그런 정치인들 여러 있었잖아요. 국내 정치는 그래도 국제 정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제 정치는 철저하게 자국 위주예요. 어느 나라나 예외가 남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희생한다? 이건 지금 우주상에 없고 역사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다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다 보면 그게 실수가 돼서 나라를 뺏기기도 하고 그게 실수가 될지언정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한다는 거. 그렇다면 우리는 이익을 위해서 트럼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야지 상대가 틀렸다고 자꾸 비판만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짓입니다. 그러면은 이 강성학 교수도 그런 건데 저도 동감하는데요. 미국의 그 요새화 다시 말해서 고립주의 현실주의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요구해야 된다. 줄 것 주고 다시 말해서 방위비 올려주고 그 대신 더 큰 걸 우리는 얻으면 돼요. 니네 부담을 덜어주겠다. 트럼프도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니네 부담을 덜어서 동북아 안전에 니네 부담을 덜어준다. 그러려면 우리 핵무장 해야지. 니네 부담 줄이는 거. 경제적으로 부담 줄이는 거다. 이럴 때 방위비 올려주고 핵무장 딱 이뤄내고 경제적으로도 니네 부담 줄여주겠다. 중국 작살나게 하고 그 반대급부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그러면서 협조할 건 협조해주고 뭐 통상 관세 이런 거 좀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그 불이익이 중국을 완전 때리고 그 중국이 불이익이 우리한테 이익이 돼도 우리 절묘한 협상력을 발휘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의미 있는 칼럼이었어요.
전두환 회고록 4권인데요. 이순자 자서전 포함해서 아주 재밌습니다. 10% 할인해 드리는데 예약 주문을 받습니다. 일로 문자로 성함 남겨주시면은 출판사에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12월 20일 날 일괄 배송한다고 합니다. 예약이에요, 예약. 문자 남겨주세요. 재밌습니다.